안녕하세요, 부초남입니다. 와, 오늘도 비가 올라나요? 오늘은 8월 26일,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54분입니다. 전 지금 저희 잠실 사무실로 좀 출근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 딸을 장모님 댁에, 장인어른 계신 장모님 댁에 좀 하루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와이프가 뭐 어린이집에서 생일잔치, 애기들 생일잔치만 하는 걸 뭐 끝내고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저는 지금 바로 회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사업을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하고, 물론 사업을 하면서 한 두 번의 어떤 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제 뜻이든 자이든 타이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별 개 같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개 같은 경우에 걸렸었고, 그것 때문에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관리업을 한 십몇 년 동안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종합관리,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겠지만, 참 우리 주변에 혹은 이게 사업적으로 일을 할 때 뭔가 이권이 관계되면 참 개 같은 인간들이 많구나라는 걸 아마 사업하신 분들이나 이 사업에 관련된 회사에서 좀 본인의 직무를 이렇게 한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출근하면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올릴까 생각하다가 이번 주제는 직원 채용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직원 채용의 조건. 뭐 모든 영상이 그렇지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모든 영상이 그렇지만, 뭐 본인의 경험을 담아서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뭐 모두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 인지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헌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20몇 년 하면서 직원을 써보니까 이렇다더라.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원 채용의 조건. 자, 저는 말이죠, 아는 후배든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워크넷이나 옛날에는 벼룩시장, 요즘에는 뭐 알바몬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내가 일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두 부류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그렇게 대표이사 마음에 이렇게 좀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인턴십이나 계약직 이런 거를 채용을 할 때 아이 뭔 계약직이야, 무슨 인턴십이야, 뭐 한 번 오면은 우리 회사 직원이고 내 식구지, 아이 평생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냥 평생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말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채용을 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편의점 알바
하는 마음 정도도 안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점이 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모두 다 직원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직원 채용의 조건을 꼭 인지하시고 채용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재판까지 받았어요. 자, 일하는 직원이 술을 먹고 출근했어요. 어떡하실래요? 술 냄새가 나. 일하는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그것도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 회사로 연락이 와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이 진짜 이 개 같은 새끼죠. 그래서 술을 드셨냐 하니까 안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팀장을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술을 먹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할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셨나봐요. 1, 2주일 있다가 또 술을 먹었대요. 그리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술 먹고 본인이 출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뭐 이때 일반적인 회사나 일반적인 뭐 상가, 상점, 음식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뭘 어떻게 대처해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알았어. 어저께까지 나왔던 거 급여 정산해 줄게. 자, 그냥 단순한 그 문자나 전화 한 통만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술을 먹고 안 나오고 연락을 안 받길래, 그러면 오늘부터 안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 그 전에 술 먹고 심할서 낸 경위도 있고, 이 사람이 또 술 먹고 본인 입으로 안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그 고용센터 뭐 노동청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뭘로 신고했냐면 자기한테 그냥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자기를 해고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서 750만 원 내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사람을 채용하는 조건과 자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이 나쁠 때 이 그 체계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고 뭘 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진짜 이제 채용을 해버리잖아요. 자, 요즘은 인턴십도 제가 알고 있기로 인턴십 기간 내에 자를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자세한 거는 뭐 노동청 홈페이지나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좋으시면 노무사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솔직히 내 사업하고 아이템 만들어서 이거 빨리 성장시켜서 매출 만들기 바빠 죽겠는데, 저랑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창업하시잖아요. 100이면 100 이렇게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건 저나 이거를 모르셨던 분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서 당한 거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사람을 자를 때 있잖아요. 진짜 오늘부로 내가 아까 그 술 먹고 취한 사람 안 나온 사람을 자르려고 했으면 오늘 자르는데 다음 달 월급도 한 달치를 또 줘야 돼요. 아니, 술 먹고 안 나오는 무단으로 결근하는 친구를 그럼 내가 자를 때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한 달 전에 통보하래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자르기 한 달 전에 통보해서 한 달 후에 자르고 당일날 오늘 바로 자르고 싶으면 한 달치 급여를 주래요. 이런 번 개 같은 경우에요. 아니, 착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을 자르냐고요. 아니면 실적은 없지만 출결이 좋은 사람을 자르냐고요, 우리가.
우리가 회사에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아침에 출근 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르냐고요. 대표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자르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애매모호하냐면 실적은 좋은데 뭐 그 출근이나 퇴근이 지 멋대로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잘 안 잘라요. 왜? 실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자르냐고요? 출근도 퇴근도 지 멋대로고 실적도 없는 사람을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신 같은 노동청은 죄송합니다. 병신 같은 정확한 네 단어 맞아요. 병신 같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노무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약간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람들 이 군중 심리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동요되고, 참 이게 답답한 거죠. 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책도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꼭 무슨 직원들 입장에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잘 운영되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다 외국 나가지. 나는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왕이면 삼성도 외국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쓴맛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잖아요. 자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는데 월급은 주는데 실적이 오는 게 없어요. 좋아요. 실적 없어도 좀 돼. 근데 출근 퇴근 출결 상태라도 좋든가, 회사에서 원하는 본인 업무 직무에 따른 어떤 일과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하루하루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고도 안 하고 술 먹고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을 자르려면 심할서를 받았어도 안 된다는데, 심할서를 받아도 안 된대요. 그럼 몇 번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니까 최소 한 두세 번은 두세 장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를 때 명시를 해야 된대. 아니 우리가 삼성이고 LG냐고요. 인사팀이 있을 정도로 회사를 운영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고민합니까? 노무사 써서 사용하고 말지. 안 그래요? 근데 소상공인, 스타트업, 1인 창업자, 이런 진짜 중소기업 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 회사 중에 거의 한 85%가 중소기업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나 모든 법들이 직원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건 세금도 많고, 이건 사람 하나 자르기도, 아니 그 사람 하나를 제대로 자를 수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좋은 사람을 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하나 자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열리냐고요. 야 저런 또라이 한 두 번을 만약에 술 먹고 안 나오고 맨날 지각하고 실적도 없고 영업을 하는지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쳐 자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자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거 뭐 진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못 만나죠. 두려우니까. 저 사람도 저럴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또라이 아니야? 씨발 내가 하지 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전 제가 해요. 저는 솔직히 사람 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사람을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일반 직원 월급을 한 2배 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신입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22살이면 어때요? 일 잘하고 캐치 빠르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자기 일처럼 한다?
연봉 8천을 못 줘요? 1억을 못 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쓰레기 같은 직원들 10명분의 몫을 하는데 난 그 사람한테 1억 주죠.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소상공인이나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제조업이나 공장을 한다면 저는 100% 외국 애들 쓸 거예요. 100%. 아니 외국 애들 써서 걔네들한테 월급 300 줘봐요. 날라다닐걸요 걔네들. 물론 걔 중에는 또 안 그런 애들이 있죠. 근데 외국 애들의 장점이 뭔지 아시죠? 얘네들은 취업 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3년인가 5년은 어차피 그 회사에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그만큼의 대우를 해준다면 얘네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빨간 날이다 뭐다 당연히 빨간 날 쉬라고 하죠. 근데 그래도 회사에서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나와서 일해줄 수 있고, 그쵸?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의 대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할 거고, 이 사람들의 순수한 목적은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돈만 잘 주고 우리나라 내국인 만큼 대우를 해주면 이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일 더 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못한 게 엄청 많은데 제가 나중에 또 할게요. 또 영상이 길어지면 짜증나니까. 자, 그래서 직원 채용의 조건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직원 채용을 할 때 자, 연봉을 높게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턴십 기간을 3단계로 가질 거예요. 첫째 인턴십은 1개월. 이게 근로기준법에 노동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러고 싶다라는 거죠. 전 이러고 싶어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첫째, 자, 절대 싼 급여로 인력을 뽑으려고 하지 말자. 자, 두 번째, 대우를 해주자. 복지나 복리후생이나 부분에 대한 대우를 해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인턴십 기간을 3단계로 놓을 겁니다. 인턴십 기간을 3단계로 놔서 1단계는 인턴 1개월. 자, 그 말은 뭐예요? 1개월 보고 채용하겠다 이거죠. 1개월 동안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채용할게. 두 번째 인턴십 2단계에는 3개월. 자, 3개월 더 보고 채용할게. 네가 프로젝트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인턴십 1단계에는 그 사람의 댐데미를 볼 것이고, 인턴십 2단계에는 그 사람의 댐데미와 프로젝트 성과를 하는 업무 능력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턴십 3단계에 다시 3개월을 줄 거예요. 자, 여기에 조건은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인턴십을 6개월 이상 한다고 하면 무조건 뭐 채용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기간 안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최소 인턴십을 3단계로 가져서 첫 번째는 1개월만, 자, 한 달만 봅시다. 당신의 출근 상태나 당신이 내가 한 달 동안 안에 당신한테 내어놓은 숙제를 얼마만큼 잘 해나가는지 우리 당신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계약은 인턴십 2단계 3개월로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하고 당신에게 프로젝트 혹은 하나의 직무를 던져줬을 때 당신이 얼마만큼 수행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3단계는 2개월이나 3개월, 그거는 뭐 제가 노무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총 인턴십 기간이 총 인턴 기간 안에 몇 개월이 돼야 하는지, 몇 개월이 됐을 때 퇴직금이나 이런 정규직에게 해당하는 어떤 이제 후생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넘어서지 않는 일자로 딱 1일차로 저는 그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턴십 3단계로 사람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십을 훌륭히 해낸 사람에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좋은 연봉,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본인의 스펙에 맞겠죠. 뭐 막말로 초기에 이제 그 신입으로 들어오는 뭐 20대 초중반 애들에게 연봉 3,500을 주겠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30살 정도 되는 경력이 한 4, 5년, 뭐 30살 중반이면 한 10년, 이런 친구들에게 연봉 5천,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거죠,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40살 정도 되고 이미 사회생활을 15년 이상 한 사람들에게 연봉 6, 7천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왜?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전공과 다른, 또는 전공이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에게 주는 조건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자, 이런 조건을 내걸고 인턴십 3단계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턴십 3단계를 했는데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않으면 저는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회사 이 전체 팀원의 분위기가 좀 흐트러진다. 대부분 그래요. 야, 너 다음 달에 나가. 한 달 후에 나가.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있으면 분위기 다 망쳐놔요. 뭐해, 팀원들하고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서 결국은 지 잘못은 없어. 다 회사 잘못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팀원들은 알지만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되게 미약하고 간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회사가 안 그런 건 알지만 옆에서 이 잘린 사람이 자꾸 회사 욕을 하면 본인도 막 마음이 떠. 붕붕 떠. 그래가지고 일 잘하는 애들이 나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치 급여를 주고 내보낼 거예요. 아니면 작은 실수 하나도 다 심할서를 받아놓고 심할서 2장 있을 때는 그만둔다.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달로 그만둔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받을 거예요. 왜요? 그게 좋아요. 이 소상공인이나 그 창업하시는 분들, 그 저처럼 이제 중소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마음 굳건히 먹으세요. 직원은 가족이 아닙니다. 절대 직원은 가족이 될 수 없고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자, 성공을 해서 역시 직원은 가족같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딱 두 부류입니다. 첫째,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스타트업으로 어디서 외부 투자를 1,000억대, 2,000억대 아이템 하나만으로 이렇게 받아서 갑자기 회사가 성장한 그런 회사. 첫째, 그런 회사들은 아직, 그런 회사 대표들은 아직 그 사업의 연수가 짧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안 겪어봤어. 그리고 스타트업 하면서 외부에서 자금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와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절대 가족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란 단어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잘 나갈 때도 옆에 있고 항상 내 일처럼 해주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 이미 성공을 했어요. 한 2, 30년 한 분야를 꾸준히 파서 회장 소리를 듣고 어디 그런 데 나가서 강연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역시 사람에게 투자하니까 이런 회군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십시오. 자, 그 사람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지금 치매 상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분들. 왜? 아니, 본인들 20년 전, 30년 전 초기 창업하고 때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30년 지나고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굳이 내가 안 좋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회의 모범이 되고 싶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제야 하고 싶은 거야. 좋아. 내가 어디 가서 이제는 돈은 벌었겠다. 명예를 좀 얻어야겠어. 야, 좋은 말만 좀 하자. 그래, 가족의 계통에. 왜?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니까. 그렇죠? 직원들에게 잘해주세요. 월급 많이 주세요. 토닥여 주세요. 뭐 데일 카네기 교육처럼, 그 카네기 리더십처럼 직원이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담배 한 갑을 딱 사다 주면서 담배 한 까치를 주면서 이 차장 앞으로는 단대 가서 펴. 허허허허. 이러고 가란 얘기죠. 진짜 말이 되나요? 직원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그 회사의 얼굴인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고, 그러면은 출근을 맨날 지각하고, 그러면은 술 먹고 술 취해서 안 나오는 놈한테는 그래야겠네요. 너 지금 술 먹고 안 나온다며? 나와봐. 내가 대표로서 술 진하게 한 잔 사줄게. 야, 오늘 왕창 먹고, 야, 우리 내일부터는 좀 먹지 말고 일 좀 열심히 하자. 이거 하실 수 있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해보고 결정하세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요. 생각이란 걸 합시다. 대표님들 사업하실 때 직원들이 출근이 늦게 나오고 출근이 늦는다든가, 회사 내에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셔서 직원이 늦게 나오거나 업무 성과를 제대로 못 하던가, 그리고 회사 일이죠. 회사 일에 관련돼서 직원이 어떤 실수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심할서 받아 놓으세요. 무조건 받으세요. 아니면 심할서 비슷한 양식으로라도 본인들한테 받으세요. 직원들이라는 게 본인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99 잘 못하고 성과 안 내다가 하나, 쓰레기 하나 주웠다고 그거 봐달라고 하는 게 직원들이에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술 먹고 안 나올 수 있고, 회사 기밀을 밖에다 팔아먹을 수 있고, 본인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고, 출근을 맨날 늦게 할 수도 있고, 맨날 나와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갈 수 있고, 모르죠. 힘들어요. 진짜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이 직원들 데리고 하는 사업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리치앤라이프닷컴, 리치앤을 왜 개발하겠어요? 1인 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 홍보 자유롭게 하시라고. 괜히 사람 써서 하지 마시라고.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제가 공패는 왜 만들겠어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들 혼자서도 창업할 수 있으라고. 응? IoT로 지능형 건물관리 시스템으로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냥 외부에서 채용해서 돌리라고. 일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 관리가 너무 힘들고, 진짜 큰 기업들, 돈 있는 기업들은 돈으로라도 관리하죠.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이 중소기업들은 못 해먹어요. 아니, 일이 들어와도, 수주가 들어와도 힘들어요. 수주가 들어와도. 왜? 직원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수주 들어올 거 생각하고 직원을 막 뽑아서 매월 몇 천만 원씩 급여를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죠. 그러니까 다 각계의 사정이 다 있어요. 각각의 사정들이. 자, 직원 채용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뭐 사람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힘들어요. 가장 좋은 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지식도 많으셔야 되고 경험도 많으셔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 나기 전에 맨날 총기 손질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군대 가서 그러잖아요. 뭐 전쟁도 안 나는데 총기 손질을 왜 맨날 하고. 그렇게 씨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의 한 번을 위해서 총기를 손질하고 총알을 닦고 포트칸을 닦는 거예요. 그쵸? 탱크를 정비하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대표님들은 이런 한 번에, 물론 사업을 10년 하시면 사람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건 매일매일일 거예요. 전 알아요. 대표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김밥집 사장님도, 미용실 사장님도, 뭐 하다못해 뭐 술집 사장님도, 그리고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전 알아요.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곪고 있는 거.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대부분.
대표님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고 뭐 맨날 뭐 돈 벌어서 일해서 몸에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간경화가 와요. 간염증이 생기고 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술보다 더 심한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대표님들이 간경화 이런 거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나 하다못해 와이프들도 야, 너 술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잖아요. 아, 참 그런 대표님들 보면 참 불쌍하죠. 옆에서 알아주질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이 장사, 사업, 사람을 데리고 일한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청에서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죠. 사람 하나 잘못 잘랐다고 뭐 했다고. 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앞으로 직원 채용을 할 때 그 조건을 급여를 단돈 100이라도 아니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조건으로 모집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인턴십 채용 조건을 3단계로 만들 거고요.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계약직으로 연 단위로 계약할 거고요. 어차피 계약직으로 한다고 해도 좋은 거는 사람을 잘 자를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퇴직금 주고 뭐 하고 하는 건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자를 때만이라도 채용할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자르고 편하게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진짜 제 꿈이고 목표예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되고 우리가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매니저들이 그 개개인의 실적을 보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면 뭐 전 솔직히 사람 많이 채용할 것 같아요. 뭐 1000명, 2000명은 채용 못 할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많이 채용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채용 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올라갈수록 사람 채용 안 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해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더 개발할 거예요. 앞으로 20대들, 30대들 우리 젊은 청장년들, 뭐 여성 후배들, 남성 후배들, 뭐 우리 교회 용어로는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일들을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사람을 기존에처럼 채용하고 뭔가 일을 하는 게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과 기술을 배우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직원 채용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무겁고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른 주제로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찌됐건 저찌됐건 힘들건 뭐하건 우리 주변에 개새끼들이 많건 적건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시자고요. 이 스타니 파타처럼, 그쵸?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갑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년에 제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힘내시고요. 같이 힘내시죠. 자, 사랑합니다.